올해 70이 된 복수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복수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흔적이 엿보입니다.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여보, 오늘도 잘 지켜보고 계시죠? 복순이 중얼거리며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뒤편에는 시부모님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 묘지를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드렸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죠. 시아버님, 시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수는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인사를 올립니다. 묘지 주변에 자란 잡초를 뽑고 묘비를 정성껏 닦아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복순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복수는 남편의 묘 앞에 앉습니다. 남편 윤봉수는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순의 손을 잡고 있던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었죠. 복순아, 내가 죽으면 이 옆에 묻어다오. 우리 부모님 곁에 말이야. 그리고 너도 때가 되면 여기서 함께 쉬자. 그 말을 떠올리며 복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던 이 집, 이 땅이 복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도시로 나간 딸아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비록 서류상으로는 남편 명의지만 복순이 평생 갖고 온 터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순은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고구마가 잘 자랐네요. 시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갖고 온 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로 복순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연금이 적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오후 2시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손을 털고 일어나 바라보니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구가 혼자 찾아온 것이었죠. 복순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보통은 딸 미영과 함께 오는데 혼자 온 것이 특이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구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셨죠? 그래, 민구야. 미영이는 어디 있고 혼자 왔어? 미영이는 아이들 돌봐야 해서 못 왔어요. 제가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민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복수는 민구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성묘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민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님, 할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복수는 민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민구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복수는 그런 민구의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성묘부터 드릴까요? 민구가 제안하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내가 준비할게. 복수는 성묘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향과 과일,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술 한 병까지 챙겼습니다. 민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올라가서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천천히 오세요. 민구의 제안에 복수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는 곧 올라갈게. 민구가 묘지로 올라간 후 복수는 마저 준비를 마치고 뒤따라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담배를 깜빡했더군요. 복수는 서둘러 담배를 챙기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복순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구가 묘지 앞에서 무언가를 주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에 든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복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어 민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민구는 손에 든 무언가를 햇빛에 비춰보더니 흥분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상했습니다. 민구가 뭘 주워든 건지,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궁금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뭔가 민구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복수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민구야, 준비 다 됐냐? 민구는 깜짝 놀란 듯 하더니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민구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들뜨고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구는 일찍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미영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민구가 떠난 후 복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민구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구가 저런 표정을 지을 일이 뭐가 있을까?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민구의 그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구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일과를 마치고 묘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묘 주변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조금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복수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물이 판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뭔가를 찾으려 한 흔적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흘 전 민구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구가? 복수는 민구가 묘지에서 무언가를 주워들고 흥분했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헤쳐진 흔적들을 보니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흔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 들어보니 금속 같은 물질이 박혀 있는 작은 돌덩이였습니다. 이게 뭐지? 금속인가? 복수는 그 돌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것이 박혀 있었죠. 복수는 이것이 민구가 그날 주워든 것과 같은 것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복수는 서둘러 이웃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 잘 알 것 같았거든요. 김할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복순이 돌을 보여주자 김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순이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묘지 근처에서 발견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김노인은 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금광석 같은데? 내가 광산에서 일할 때 본 것과 똑같아. 금광석이요? 그래. 이 반짝이는 게 금이야. 순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금이 들어있어.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구가 그날 묘지에서 주워든 것이 금광석이었다는 말인가요? 김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이거 누가 알고 있나?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수는 민구의 일을 김노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 성묘를 갔을 때 민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 발견한 파헤쳐진 흔적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노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자네 사위가 이미 금광석을 발견한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죠. 복순이 자네, 이건 심각한 문제야.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김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쪽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마을로 내려가 봤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김노인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대에 금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 대항개발에서 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광이요? 정말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김노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개발업체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매장량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금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여러분께는 현 시가의 3배로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3배요? 정말인가요? 네, 다만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 전체를 매입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복수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민구가 이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개발업체 사람들이 떠난 후 마을은 금광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겠네. 3배 보상이면 서울의 집도 살 수 있어. 이제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금광이 자신의 묘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복순은 민구가 벌써 소식을 들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마을 사람이 연락했어요. 개발업체에서 와서 금광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민구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놀라는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수는 민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이거 정말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일 미영이랑 같이 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복수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할아버지, 민구가 내일 온다고 해요. 분명 뭔가 꾸민 게 있을 거예요. 복순이 자네 직감이 맞을 거야.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복순은 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시아버님 묘 주변을 살펴보니 낮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보였습니다.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바위 틈에서 금광석 조각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정말 이곳에 금광이 있구나. 복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이 신성한 땅에
금이 묻혀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민구가 먼저 발견했다니.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묘지 앞에 앉아 시부모님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 땅에 금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민구가 먼저 알게 됐을까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시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묘지만은 지켜내겠다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굴복하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복순이 민구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오후 예고했던 대로 민구가 미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구의 표정에는 묘한 흥분이 감돌고 있었고 미영은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개발업체 사람들이 왔었어요? 미영이 어머니를 안으며 물었지만 복순의 시선은 민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민구는 마을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듯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복순의 단호한 대답에 민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상관없다고 하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요? 기회가 뭐냐? 민구는 가져온 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일대 전체가 금광 개발 대상지래요. 특히 이 집 주변이 가장 유망하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민구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막 소문이 난 일인데 벌써 그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민구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냐? 민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민구의 대답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흘 전 성묘 때의 그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민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 집과 땅을 팔면 억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돈으로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미영도 남편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으려는 순간 민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장인어른 묘지는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돼요. 요즘 좋은 공원 묘지도 많고요. 복순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하냐? 이 땅은 팔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개발업체에서 이미 이 지역 전체 매입을 확정했대요. 민구의 목소리에 확신이 찬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확정이 뭐냐? 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벌써 확정을 해? 민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프로젝트라고 들었거든요. 복수는 민구의 말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구야,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미리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민구의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구야, 사흘 전에 성묘할 때 너 뭔가 주워들지 않았냐? 민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뭘 주워들었다는 거예요? 너 그때 묘지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주워들고 흥분하던데. 내가 다 봤어. 민구와 미영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민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묘만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것까지 다 봤다고. 민구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미영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이야? 민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돌? 금강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확인해 봤더니 정말 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순과 미영이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구가 금강석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개발업체에 알려준 거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개발업체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겠냐? 민구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이런 큰 금광이 숨겨질 리가 없어요. 큰 금광이 뭐냐? 내가 얼마나 확인했다는 거야? 민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간단히 조사해 봤어요. 상당한 매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민구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성묘를 핑계로 와서 몰래 조사까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시부모님 묘를 그렇게. 어머니,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민구의 변명에 복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조상님 묘를 파헤쳐서? 파헤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확인해 본 거예요. 미영이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민구가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문제야. 아이들 교육비, 우리 노후 준비.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복순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아버지 편을 들 거냐? 미영은 망설이더니 결국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구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복수는 딸마저 돈 앞에서 자신을 버린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민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개발될 거예요. 지금 좋은 조건에 파시는 게 현명해요. 좋은 조건이 뭐냐? 시가의 5배로 쳐드릴게요. 제가 개발업체와 협상해서 최고 조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복수는 민구가 이미 개발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너 벌써 개발업체와 짜고 친 거구나. 짜고 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그만해.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하냐? 이 땅은 절대 팔지 않는다. 민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야? 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강제 수용이에요. 그때는 보상금도 적게 받고 소송 비용만 들어가요. 복수는 민구의 협박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하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결국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민구와 미영이 떠난 후 복수는 혼자 앉아 묘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조상의 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민구와 미영이 떠난 지 며칠 후 복순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연일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드나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복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복순을 챙겨주던 이장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잠깐 이야기 좀 하세. 무슨 일이세요?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자꾸 찾아와서 묻는데 자네가 땅을 안 판다고 해서 개발이 늦어진다더군. 제가 뭘 어쨌다고요? 자네 집 일대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던데. 특히 묘지 근처 말이야. 복수는 개발업체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민구가 제공한 정보일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제 땅인데 팔고 안 팔고는 제 마음 아닌가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지. 다들 보상금 기대하고 있는데 복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들었던 이웃들까지 돈 앞에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복순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차 세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서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대한개발 김 부장입니다. 복순은 호미를 든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일대 금광 개발건으로 협의하러 왔습니다. 장민구 씨께서 할머니와 미리 상의해 놓겠다고 하셨는데 복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구가 벌써 개발업체와 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구가 뭐라고 했든 저는 팔 생각 없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대 전체 개발 프로젝트거든요. 김 부장이라는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미 정부 승인도 받았고 다른 주민들은 모두 동의했어요. 할머니만 협조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을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김 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하세요. 어차피 강제 수용 절차도 가능합니다. 강제 수용이 뭐냐고요? 공익사업이면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보상금도 지금의 절반도 안 돼요. 복수는 그들의 협박에 화가 났습니다. 제 땅에서 나가세요. 남자들은 명함을 놓고 갔지만 복수는 그 명함들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김노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것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복순이 자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비공식 회의를 했는데 자네 이야기가 나왔어. 자네가 개발을 방해한다고.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개발을 방해했다고요? 김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복순이 할머니가 묘지 핑계로 개발을 막아서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뿐만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자네 묘지를 강제로 이장시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개발업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녔어. 아마 그때 사람들을 부추긴 것 같아. 복수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구와 개발업체가 합세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노인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순이 자네, 혹시 정확한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본 적 있나?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부모님이 며느리 앞으로 등기를 바꿔 놓으셨다는. 복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남편 명의인 줄만 알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김노인은 복순과 함께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군청에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순이 살고 있는 땅과 묘지가 있는 땅이 모두 복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1985년에 윤봉수 씨가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복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일을 해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네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겠어. 땅을 자네 앞으로 해놨다는 건 자네가 평생 이 집을 지키길 원했다는 뜻이야.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진짜로 복순의 몫이 된 것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누군가 묘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묘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묘지는 무사했지만 주변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구가 파헤쳤던 흔적 주변에 새로운 구멍들이 더 뚫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와서 금강석을 더 찾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분노와 함께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맡겨주신 이 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조상님들의 잠든 곳을 욕심쟁이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5챕터 마이너스 위기와 배신.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개발업체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이 묘지에서 벌초를 하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5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평범한 사업가들 같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었죠. 복수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마을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은 복순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담을 넘어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요. 복순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은 대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개발 방해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피해보잖아요. 여기는 제 땅입니다. 나가세요. 땅이 할머니 거라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개발될 땅인데 빨리 정리하세요.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이요? 부르세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장민구 씨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복수는 민구가 이런 사람들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폭력배를 보내다니요. 그들이 떠난 후 복수는 김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노인은 급히 달려와 복순을 위로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저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건 뒤에서 큰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밤에는 혼자 있지 말고. 그날 저녁 복수는 김노인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복순의 집 근처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김노인과 복순이 급히 달려가 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묘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시아버님 묘 주변을 마구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복순이 소리치며 달려가자 남자들이 복순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조상님 묘를 파헤치는 게 누구냐? 복순이 막으려 하자 한 남자가 복순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복순은 뒤로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복순이 쓰러지자 김노인이 급히 달려와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정신 차려. 하지만 복순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119 불러. 그제야 남자들이 놀라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일이 커진 것을 깨달은 그들은 급히 도망쳤습니다. 복순이 정신을 차린 곳은 군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김노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것이 밤새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 자네 정신 차렸구나. 정말 놀랐어. 김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있었나요? 하루 반나절. 어젯밤에 자네가 쓰러진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겼어. 복수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묘지를 파헤치던 남자들, 그리고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까지. 김할아버지, 묘지는 어떻게 됐나요? 김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파헤쳐졌어. 시아버님 묘 주변이 엉망이 됐더라고. 하지만 다행히 묘 자체는 건드리지 못했어.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상님들이 편히 잠드신 곳을 그렇게 훼손하다니요. 김노인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그날 밤 일 때문에 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냈어. 고발장이요? 그래. 자네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고 현장 사진도 찍어뒀어. 폭행 및 묘지 훼손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야. 복수는 김노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기자한테도 이 내용을 전했어.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라 폭력과 묘지 훼손까지 동원된 사건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복순은 딸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괜찮다. 지금 가고 있어요. 민구도 같이 가고 있어요. 복수는 민구가 온다는 말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민구가 있을 텐데요. 1시간 후 미영과 민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민구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머리는 많이 안 다치셨어요? 괜찮다, 미영아. 민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복수는 민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몰랐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묘지 파헤친 놈들 말이야. 너와는 상관없냐?
민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도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복수는 민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폭력배들이 장민구 씨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민구야, 정말 너와 상관없냐? 며칠 전에 온 사람들이 내가 보냈다고 하던데.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개발업체에 어머니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복수는 민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명을 했다고? 뭘 설명했는데? 그냥 어머니가 개발을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폭력배를 보낸 거구나. 민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라고 한 적 없어요. 미영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일이야?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민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일부를 털어놨습니다. 미영아, 사실은 개발업체와 몇 번 만났어.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받았거든. 설득을 부탁받았다고? 돈은 받지 않았어? 민구가 머뭇거리자 복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구야, 너 돈 받았지? 소에게 컨설팅비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당한 일이에요. 복수는 민구가 돈을 받고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너 돈 받고 나를 팔아넘긴 거구나. 팔아넘긴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상님 묘를 파헤치는 게 나를 위해서냐? 미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민구가 미영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남편은 조상님 묘에서 금을 발견하고 그걸 개발업체에 팔아넘겼어. 그리고 돈까지 받았고.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구, 그게 정말이야? 민구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가족을 위해서? 조상님 묘를 파헤쳐서? 어차피 개발될 거라면 우리가 먼저 이익을 보는 게 잘못된 건가? 복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사위가 맞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구도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어머니야말로 현실을 보세요.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해야 해요? 그 순간 미영이 민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민구가 뺨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이해 못해. 이게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아이들 미래? 조상님을 욕보이면서 무슨 미래를 말하는 거야? 민구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개발업체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복순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민구가 나가려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민구가 나간 후 미영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키웠어요. 복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사람이 돈 앞에서 변하는 거지. 그날 밤 복수는 병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배신, 조상님 묘의 훼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맡겨주신 이 땅을
끝까지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복순이 병원에서 하루 더 지낸 후 퇴원하던 날, 김노인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복순이 자네, 기자가 기사를 썼어. 오늘 지역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김노인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70세 할머니, 조상 묘지 지키려다 폭행당해라는 제목으로 복순의 사연이 자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줄 줄 몰랐네요. 그뿐만 아니야. 기자가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했더라고. 복순이 자네, 이거 봐. 김노인이 신문의 다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대한개발 불법 토지 매입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개발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서 고급 리조트를 건설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금강개발이 아니라 리조트를 지으려는 거였구나. 그래. 금강은 핑계였어. 실제로는 부자들을 위한 골프장과 리조트를 지으려던 거야. 복수는 분노했습니다. 조상님 묘를 파헤쳐서 부자들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자네 사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민구가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상당하더라고. 얼마나 받았는데요? 5천만 원이야. 그리고 개발이 성사되면 추가로 2억을 주기로 약속했대. 복수는 민구가 그런 큰 돈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조상님 묘를 2억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김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노인이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이 자네 편으로 바뀌고 있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복순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개발업체 놈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할머니가 오르셨어요. 조상님 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마을 이장도 찾아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내가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자네 편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김노인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순이 자네, 내가 중요한 걸 가져왔어. 김노인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네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자네 남편이 숨겨놓은 것 같더라고. 복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이 땅은 며느리 복순의 것이다. 복순은 평생 우리를 정성껏 모셨고 이 집과 묘지를 지킬 자격이 있다. 후손들은 복순의 뜻을 존중하고 묘지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김할아버지, 이게 정말 시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그래. 필체도 맞고 도장도 진짜야. 그리고 이것도 봐. 김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에 작성된 묘지 관리 허가증이었습니다. 자네 시아버지가 정식으로 묘지 허가를 받아 놓으셨어. 이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합법적인 묘지라는 뜻이야. 복수는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노인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또 연락을 했어. 이번에는 서울의 큰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 서울에서요? 그래.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 조상 묘지를 지키려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복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개발업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복수는 김노인과 함께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모두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복수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복수는 유언장과 묘지 허가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제 시아버지가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도 정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발업체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금강 개발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리조트를 지으려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받기로 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금도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속여서 헐값에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구나. 복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조상님들의 잠든 곳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복순에게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끝까지 버텨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복순은 집으로 돌아와 묘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보. 이제 그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복순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마을 전체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정식으로 주민들에게 최종 제안을 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공지했거든요. 복수는 이날을 위해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김노인이 일찍 찾아와 복순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복순이 자네, 준비 다 됐나? 네, 김할아버지.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어요. 복수는 가방에 유언장, 토지 등기 부등본, 묘지 허가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준 개발업체 관련 자료와 민구가 받은 돈에 대한 증거도 함께 챙겼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적이고 지지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구도 보였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민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개발업체 김 부장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희 대양개발에서 이 지역을 대규모 금광 및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며 주민들께는 현 시가의 3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개발업체의 실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3배 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금광 개발인가요? 한 주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지역에 상당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복순은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강 개발이 아니라 고급 리조트를 지으려는 거예요. 복순은 기자가 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한개발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부자들을 위한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한 기록이 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우리를 속인 거구나. 김 부장이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이고 이곳은 정말 금광개발입니다. 복순이 더욱 강하게 나섰습니다. 그럼 금광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김 부장이 말을 못하고 있자 복순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금광이라는 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세요? 복순은 민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조상님 묘에서 금광석을 발견해서 개발업체에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민구를 바라봤습니다. 민구가 급히 일어나서 변명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복순이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어요. 대한개발에서 장민구 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에요. 주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구가 우리를 속인 거구나. 조상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다니. 김 부장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복수는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땅은 제 시아버지가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묘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유언도 남기셨어요. 주민들이 유언장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조상의 뜻이 담긴 유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묘지는 정식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묘지입니다. 복순이 묘지 허가증을 보여주자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합법적인 묘지는 함부로 이장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회관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미리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대한개발 관계자들, 토지 강매, 협박, 그리고 폭행 교사 및 묘지 훼손 혐의로 수사받으실 분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윤복순 씨 폭행 사건과 묘지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 부장과 개발업체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장민구 씨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불법 중개 및 협박 가담, 그리고 묘지 훼손 방조 혐의입니다. 민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복순이 민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구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일들을 다 안다. 민구가 복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복순은 씁쓸한 표정으로 민구를 바라봤습니다. 민구야, 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옳지 않아서 반대한 거야. 조상님들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건 잘못된 일이거든. 그때 회관 뒤쪽에서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지키시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복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화난 건 아니야.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경찰들이 민구와 개발업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자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옳으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복순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큰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복순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직하고 공정한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은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한 주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가 막아드릴게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복순은 미영의 손을 잡고 회관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민구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그건 법이 정할 일이야.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주 데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할게요. 복수는 딸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집에 도착해서 묘지를 바라보니 파헤쳐진 곳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미영은 함께 삽을 들고 묘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조상님들께 사과드려야지. 어머니와 딸이 함께 땀을 흘리며 묘지를 정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김노인도 와서 함께 도왔습니다. 복순이 자네 정말 수고했어. 자네가 해낸 일이 대단해. 김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돌아보니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요? 복순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기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이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복순은 묘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원합니다. 드디어 시부모님과 남편께 떳떳이 인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복순은 무릎을 꿇고 묘지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보,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복순은 가족과 이웃들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민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안개발은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고 민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그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아침 일과를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된 묘지를 돌보고 있을 때 김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자네 신문 봤나? 무슨 신문이요? 김노인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면에 복순의 사진과 함께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상 묘지 지킨 할머니, 전국 화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니야, 자네가 완전히 유명해졌어. 서울에서도 이 이야기가 큰 화제라고 하더라고. 복순은 부끄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별거 아니긴. 자네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깨어났어. 벌써 몇 군데에서 개발업체들이 철수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마을 이장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이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마을을 전통문화 보존 마을로 지정한다고 해요. 정부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요. 복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복순이 할머니가 조상 묘지를 지켜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 마을의 전통적 가치가 인정받게 된 거예요. 앞으로 문화관광마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복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복수는 이런 관심이 어색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오후에 복순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들이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와서 복순을 안았습니다. 복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복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엄마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된대요. 복순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미영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옳은 일을 하셨다는 걸 이제 온 나라가 알고 있어요. 미영아, 민구는 어떻게 지내냐? 미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께 사죄하고 있어요.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민구도 이번 일로 정신 차렸을 거야. 손자들이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이에요? 왜 여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복수는 손자들을 묘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할머니의 시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야. 할머니가 평생 모셨던 분들이거든. 그러면 할머니도 나중에 여기 묻히는 거예요? 복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때가 되면 여기서 쉴 거야. 가족들과 함께 말이야. 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이곳이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도요.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도시에서 힘들 때마다 이곳 생각이 나요. 엄마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복수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도시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며칠 후, 복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 언덕에 핀 진달래가 아름다웠습니다. 복수는 진달래 꽃을 바라보며 남편과 시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평화로운 마을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김노인이 복순을 찾아와서 함께 산책했습니다. 복순이 자네, 요즘 어때? 마음이 편해졌나? 네, 김할아버지. 이제야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 자네가 옳은 일을 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을 지켜주게.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곳은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두 노인은 묘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수는 무릎을 꿇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보, 이제야 편히 숨 쉴 수 있어요. 묘지 지키던 제 삶도 헛되지 않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진달래, 꽃잎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 같았습니다. 복수는 일어나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웃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가족의 화목. 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용기 있게 싸웠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복수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과 이 땅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중함을 전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몇 달 후 복순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묘지를 지킨 할머니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복수는 인세를 모두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마을에는 복순의 이야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복순에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조상님들이 주신 땅이니까 잘 지켜야지. 해가 저물어가는 산골 마을에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여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지켜주시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복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